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대학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직업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학, 연성대학교 권민희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연성대학교 총장 권민희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이력을 보니까 우선 저희가 다짜고짜 개인정보부터 네. 얘기를 하면 섬유예술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아, 예술을 전공한 선생님께서 대학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님을 하시는구나 하고 참 이색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예술가로서 경험이 대학을 이끄는 리더십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학부와 대학원에서 그 섬유예술 분야 그리고 패션 디자인 분야를 또 공부하고 네. 또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창의적인 그런 부분이나 미적인 감각을 익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배우고 네. 또 익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그 넓은 분야에서는 이제 뭐 의류를 생산하거나 또 다양한 패션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 또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기획하는 그런 네. 역량들, 또 트렌드나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력, 또 홍보와 마케팅, 또 유통에 이르는 그런 전 산업 과정을 좀 배우고 또 그 중요성도 굉장히 좀 알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의 경험이 아무래도 지금 대학 경영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한 4가지 정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패션 전문가로서 대학 경영과 유사점이 한 4가지 정도 있었다.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은 이제 패션 산업 자체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 분야입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 산업의 어떤 브랜드나 또 기업이 금방 경쟁에 뒤처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요즘 대학이나 이 고등교육 환경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교육의 트렌드나 또 산업에서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학의 어떤 새로운 역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포착하지 않으면 대학 역시 이게 뒤처지게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패션 산업 분야의 소비자들의 그 요구들이 매우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아주 그 하이엔드 패션을 요구하면서도 또 패스트 패션과 같은 또 합리적인 그 소비를 추구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대학에 오는 여러 교육의 대상자들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그 학년기의 학생들도 있지만 뭐 재직자나 네. 또 성인학습자 그러네요. 또 유학생들까지를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잘 맞추어서 교육하느냐가 또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패션 산업 자체가 굉장히 네.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기획부터 제작까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져야 돼서 항상 팀 체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좀 대학의 구성원들하고 좀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 팀워크 중심으로 대학을 좀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좀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네. 이 패션 디자인 분야는 항상 늘 좀 창의적이어야 되고 네. 항상 새로워야 되고 또 항상 좀 완벽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학이 좀 굉장히 똑같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교육 도구나 기자재들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 환경을 계속 마련해서 더 좋은 학과,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패션을 하셨던 게 굉장히 이 총장을 하는데 적임자로서 큰 장점이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대학 하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 정말
나이가 많은 분도 오고 네. 외국인 유학생도 오고 정말 다양하게 와서 네, 졸업하면 맞습니다. 또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니까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대학의 교과 과목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게 요즘의 대학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이 연성대학교 하면은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어디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안양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연성대학교가 안양의 터줏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학교예요. 알고 보면 그 얘기를 총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연성대학교만의 직업교육 철학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네. 있다면요. 이제 저희 연성대학교가 이제 안양에 1977년도에 개교했었을 네. 당시는 이제 안양 공업 전문 학교로 그렇죠. 개교했습니다. 유명했죠, 안양공장.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도 안양 공전을 기억하시는 그렇게 알고 분들이 있는 훨씬 더 많고요. 이후에 안양과학대학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름인 연성대학교로 벌써 이제 13년 전에 교명을 변경했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연성대학교의 그 직업교육의 철학의 바탕에는 학교명을 통해서 사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연성이라는 의미가 학문과 덕행을 갈고 닦아서 뜻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원석 같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연마 과정을 거쳐서 아주 보석 같은 인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연성대학교의 노하우라고 하면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변화에 강한 좀 기초 체력을 아주 잘 길러내서 평생에 걸쳐서 성장과 또 성공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총장으로 부임하신 게 2017년이었고요. 그래서 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학,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대학,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흐름에 맞춘 대학으로 바꾸고 혁신하려고 계속 애써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K-팝, 그래서 이 학과들을 보니까 정말 재밌는데 K-팝, 웹툰, 반려동물 이런 진짜 지금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네. 수 있는 지금 필요한 이런 학과로 쭉 개편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연성대만의 강점은 무엇이다 하고 자랑해 주실 수 있는지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1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8년 정도 동안 학과를 신설하거나 또 약간 다르게 내용을 개편한 학과가 한 18개 학과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평균 한 2개에서 3개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 이렇게 네. 했었는데요. 사실 개편하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이제 변화를 좀 빨리 보는 그런 눈과 또 어떻게 이게 실행으로 빨리 옮기는 속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가 어떻게 빨리 바뀌고 있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 맞춰서 이제 학습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런 학과로 개편하는 부분, 교육 과정을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만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부터 반려동물 산업의 그런 군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2020년이죠. 그때 반려동물과를 신설하였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산업군이 활발하게 팽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건과와 반려동물 산업과로 또 세분화하고 확장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또 저희 대학의 이제 학과 포트폴리오상 이제 문화 콘텐츠 계열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인력 수요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웹툰 만화 콘텐츠과 영상 콘텐츠 또 게임 콘텐츠과 이렇게 K-팝과 같은 이제 문화 콘텐츠 계열의 학과들을 또 많이 신설하기도 했었고요. 또 수도권의 서남부에는 보건이나 의료 계열의 그런 인재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치위생 치기공, 응급구조, 작업치료과 등의 그런 학과들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게 학생들도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는 데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그 필요한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 개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움직인다는 거. 근데 역시 지금 교육계 가장 큰 화두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시대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AI와 이 디지털 전환은 사실 이게 뭐 단순한 기술의 어떤 등장이나 변화라기보다는 네. 이 산업 전체를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대학이 이제 학년기 학생들을 받아서 지식을 전달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사실 지금은 AI 도구나 지식들은 굉장히 널려 있기 때문에 각자가 활용하고 있는 또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네. AI 도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AI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학과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AI 플러스 X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 모든 맞습니다. 학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네.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학생들 역량 강화에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요? 일단 전 학과에 AI 플러스 X라고 하면서 모든 교육 과정을 개편하였었고요. 네. 그리고 AI 활용 도구들을 접목하는 교과목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두 교과씩을 뭐 15주를 다 활용하든 15주 안에서 일부 주차만 AI 도구를 활용하든 이제 AI를 활용하는 그런 교과를 지정하였고요. 또 비교과 활동에서도 뭐 해커톤이라든지 네. 또 프로젝트형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산업의 그런 어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패션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이제 패션 분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 분야에서 이제 AI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빠르게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AI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그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빠르게 예측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상 피팅이나 3D 모델링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제작 전의 단계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네. 또 생성형 영상 AI를 통해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 콘텐츠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실습 과정 시간을 단축하고 본인들이 맞습니다. 한 번 시도할 시간에 5번, 6번 시도를 하면서 결과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결과물의 수준도 높일 수 있고 또 다양한 도구들을 나의 전공에 맞추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래의 학생들은 AI 금단 현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익숙해서 네. 네, AI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네,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전공 실무 능력에서는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AI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거짓 정보를 주는 AI도 그렇죠. 또 사실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의 어떤 부족 부분이나 네. 또 AI에 대한 어떤 과도한 신뢰 문제들 또 뭐 이미지나 또 언어 또 음악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저작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그렇죠. AI를 해야 사용할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윤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AI 활용 교과 안에서 그 AI의 윤리 실천 약속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 학생들의 AI 증강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하. 그래서 전공의 전문가이자 네. AI AI의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이 사업에도 선정돼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재를 키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성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그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사업에 선정돼서 네.
올해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인 컴퓨터는 AI나 빅데이터 또 메타버스 등의 그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 핵심 기술입니다. 그 저희 대학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과하고 또 정보통신과가 함께 그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 전공이라는 새로운 융합 전공을 신설하였고요. 네. 3개 학기 동안에 개발자 트랙 그리고 운영자 트랙을 나누어서 이제 20학점에 해당하는 부전공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전공 과정이면 다른 전공하는 친구들도 이거를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워낙 좀 전문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예 주로 모르는 친구들은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그리고 정보통신과 학생들을 주로 해서 네. 이제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AWS나 또 메가전 클라우드, 넥스트 클라우드 등과 같은 그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제 모듈형 교육 과정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학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글로벌 기업 플랫폼도 직접 다뤄보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 클라우드 분야 교육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실제 글로벌 상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뤄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연성대학교 학생들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 플랫폼을 직접 활용해서 그 구축하고 또 서비스 운영하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AWS 공인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또 졸업하기 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교육의 성과들은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네. 어찌 보면 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런 디지털 기술의 전환이나 또 신산업의 육성 또 무엇보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그 AI 3대 강국 네. 그 실현에 아주 필요한 훌륭한 보석 같은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패션 전문가답게 총장이 네.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으면서 대학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전문대학 최초로 석사학위까지 주는 마이스터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네, 저희 대학은 2021년에 그러니까 전문대학 최초로 교육부가 지정하는 마이스터 대학 사업에 이제 선정되면서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 마이스터 대학은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좀 운영되는 그 연구 중심의 석사 과정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좀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고급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해서 그 현장 전문가가 산업 변화에 맞추어서 네. 좀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좀 실무 특화형 대학원이라고 이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건축 또 실내 건축 분야에서 BIM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렌드와 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형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졸업한 그런 졸업생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주로 재직자분들이 오시거든요. 이미 밖에서 네. 실무를 쭉 하셨던 네, 분들이 일하고 오셔서 계신 분들이 네. 주로 이제 오시고 석사 과정을 다니는 과정에서 특허를 좀 마련하시기도 하고 네, 네. 또 석사 과정 취득 이후에 그 실무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런 좀 우수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경험들이 좀 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역 사회하고 함께 가는 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끄는 라이즈 사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이 라이즈 사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 이 라이즈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대학 지원의 권한이 사실 예전에 이제 교육부라고 하는 그 중앙 정부에서 네. 지방 정부로 사실 이관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체제로 변환된 굉장히 큰 변화되어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대학의 책무성이 지역의 산업 발전과
또 지역에 남는,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핵심 그리고 거점 대학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사실 올해부터 경기 라이즈 사업에 이제 선정되어져서 이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경기 지역에 있는 그리고 연성대학이 속해 있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또 대학이 그리고 함께 있는 여러 지역사회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협력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라이즈 사업의 목표이자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6년에 안양시 최초로 4년제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보건계열 특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서남부, 경기 서남부 쪽에 의료가 네. 취약하다 하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쪽으로 의과대학이 없고 대학병원이 맞습니다. 없다는 네. 게 느껴져요. 근데 네. 지금 연성대학교 간호학과 신설하는 게 지역 사회와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26학년도니까 내년부터 네. 간호학과 그 입학생을 받게 되고요. 안양시 최초로 4년제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는 뭐 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또 감소하는 지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의료 그런 인프라들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 지역사회의 그런 의료 수급 체제를 좀 발전시키고 또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간호학과의 신설로 인해서 굉장히 대학이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이외에도 뭐 치위, 생치기공, 응급구조, 작업치료과 등 다양한 기존의 보건학과들과 함께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보건의료 인재양성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강한 또 큰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역의 그 보건의료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보건의료 전문 교육과 재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보건의료 중심 대학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식 나눔 99.9 지금까지 권민희 연성대학교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 연성대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감사드립니다.